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라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챔스 준결승에 진출해 밀라노 더비를 앞두고 있다. 모처럼 비기어를 들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리그에서 현재 6위에 그치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불투명한 상태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주중에 유벤투스와 혈투를 펼쳤지만 디마르코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코파 이탈리아 결승에 각기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는 크지 않다. 주전 키퍼인 한다노비치와 스트라이커 루카쿠 등 주중에 징계로 빠진 선수들의 복귀도 가능합니다.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리노의 일격을 당하며 3위권의 추격을 허용했다. 4위 안에 들면 다음 시즌 챔스로 갈 수 있는데 5위와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확실하게 승점을 더 따내야 합니다. 다행인 건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 이슈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패트릭과 밀린코비치 사비치, 임모빌레의 척추라인 중심이 건재하고 히사이와 마루시치 등 측면 수비수들도 정상 출전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최근 원정에서 연승을 달리는 등 원정의 강점을 보였다. 그것이 승리가 필요한 인터밀란을 상대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특히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알베르토가 나설 리그 최고 수준의 중원이 인터밀란 상대로는 그간 큰 재미를 보지 못했기에 경기 흐름을 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베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우디네세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삼프도리아와 엠폴리전 승리로 강등권 탈출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우디네세 원정까지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잔류로 갈 수 있는 17위 팀과의 승점 차가 8점이다.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아직은 추격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3연승 이상이 필요합니다. 베나시와 메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삼프 원정처럼 라인을 크게 올리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하며 17위인 스페치아와 승점 차를 1점까지 줄였다. 시즌 중반 이후 꾸준히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후반기 페이스가 좋습니다. 특히 무패 기간 동안 상대한 팀이 나폴리를 비롯해 볼로냐와 사소올로 등 중위권 이상 팀들이었기에 내용도 좋았다.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았고 타메제의 중원 영향력도 꾸준합니다. 크레모네세는 주중에 피오렌티나 상대로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체력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 공격에 기여를 올려야 하는데 외려 상대의 역습에 당할 수 있다. 최근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베르디를 중심으로 라사냐와 주리치가 해결할 엘라스 베로나가 승리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삼프도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스페치아를 상대로도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하고 공을 소유하는 능력에서 피오렌티나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하기는 해야 하나 피오렌티나도 리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컵대회와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를 노리는 것이 더 나은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전들의 전력을 보존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를 감안한다면 언더가 가장 유력한 픽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할 것입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피오렌티나 시리구, 브레칼로, 보나벤투라, 베누티, 삼프도리아 콘티, 푸세토, 아우데로.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5연골 대 1.12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58%,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65골, 통산 상대 전적 27전 13승 7무 7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63%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볼로냐 대 유벤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로나에 패하며 최근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도밍게스의 골이 터졌지만 강등권 탈출 의지를 강하게 보인 베로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전 스트라이커인 아르나우토비치를 비롯해 산소네와 소리아노 등 핵심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우와 에비셔, 오솔리니 등 2선 공격수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쇼호텐의 중앙 존재감도 뚜렷합니다. 유벤투스는 주중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에서 인테르에 패하며 시즌 더블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로파에서는 토너먼트에서 어려운 팀들을 연파하며 준결승에 올라 우승 가능성이 있는데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부상으로 빠져있던 모든 선수들이 돌아온 풀 전력으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한 리그 4위권 순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카디스 대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디스는 주중 경기에서 오사수나에 패하며 강등권의 추격을 허용했다. 라리가 하위권 싸움이 워낙 치열한데다 촘촘하게 붙어있기에 한 두 경기 더 연패라도 당한다면 다음 시즌 세군다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순위 경쟁팀 상대로 최대한 패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알카라즈와 알렉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것이고 마르티와 네그레도 등 베테랑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할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디아카비와 후반 교체로 들어온 게라에 골로 바야돌리드를 제압하고 오랜만에 강등권을 탈출했다. 승점 33점으로 16위로 올라서 잔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부진으로 인해 강팀의 명성에 금이 갔는데 연승에 성공하며 흐름을 바꿨다. 두로와 빌라몬 등 부상 중이던 선수들이 돌아왔고 리노가 클로이베르트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두 팀은 승점 3점 추가도 필요하지만 일단 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그레도와 카바니 등 베테랑 스트라이커들이 역습을 주도하며 골을 노리겠지만 중원에 나설 삼선 미드필더들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원에서 경기 내내 치열하게 부딪힐 것이 유력하고 한쪽으로 흐름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셀타비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주중 에스파뇰 전을 승리하고 리그 5위로 올라섰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작송이 골을 넣은 것을 비롯해 카프의 멀티골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베티스를 제치고 한 계단 순위를 올렸고 이제는 챔스로 가는 4위권의 소시에다드를 노리고 있다. 모레노의 부상 이탈에도 중앙과 측면 등의 활약이 대단한 최근입니다. 셀타비고는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나선 엘체 상대로 고전했지만 후반 막판 퍼진 에이도의 골로 승리하고 연패를 끊어냈다. 마요르카와 레알에 패하며 다소 주춤했기에 의미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6위와 승점 8점 차고 강등권 커트라인과는 9점 차인데 아무래도 이 상태로 중위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에 강팀 상대로도 원정에서 피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펼칠 것입니다. 비아레알의 기세가 대단하긴 하지만 셀타비고도 충분히 원정에서 버틸 힘이 있다. 특히 에이도와 누네즈, 마요 등 수비 라인이 탄탄하기에 피노와 작송을 전면에 내세울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입니다. 단, 승점 3점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아레알의 홈이고 토레스와 포이스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비아레알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대 헤타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주중 경기에서 비아레알에 패했습니다.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푸아도와 호셀루 등의 골이 나왔지만 상위권 팀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경기에서 다르더 소우자와 더불어 팀 중원을 책임지는 에스포시토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에스포시토를 제외하면 주축 선수 중에 부상과 징계 등으로 인한 결장자가 없는 풀핏의 전력입니다. 헤타페는 주중 경기에서 순위 경쟁 중이던 알메리아를 홈에서 만나 패했습니다. 꾸준히 15위권 순위를 유지했기에 잔류권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 강등권으로 떨어질 위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최소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강등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며 수아레스와 포르투 등에 따른 발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바야돌리드 대 AT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00을 가동하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아틀레티코가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고집을 버리면서 수비적인 팀들도 잘 공략해 나가는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바야돌리드가 박스 앞에서 블록을 세우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도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바야돌리드에게 워낙 강했고 똑같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마요르카를 공략하는데도 큰 힘을 들지 않습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바야돌리드 아누아르, 아틀레티코 헤이닐도, 데파이, 오블락, 요렌테, 사비치. 기대 득점 1.39골 대 1.66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37%, 양 팀 합산 기대 득점 2.03골. 통산 상대 전적 15전 2승 1무 12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40%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